자, 이번 이제 복습 문제 이제 1번부터 들어가는데, 자, 우리가 이제 범죄의 종류 이런 것들 쭉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처벌 조건, 소추 조건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자, 친고죄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쭉 해가지고 이제 뭐가 있습니까? 과실치상죄 아니죠. 협박죄 아니죠. 사자 명예훼손죄 되죠. 그 다음에 모욕죄 되고, 그 다음에 쭉 해서 비밀침해죄 있고, 그래서 세 가지가 되죠. 하나만 더 추가하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하면 뭐? 업무상 비밀 누설죄만 추가하면 되는 거죠. 업무상 비밀 누설죄만 추가하면 뭐가 된다? 바로 친고죄, 비누모사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걸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째 길죠. 바로 직시범, 상태범, 계속범 이런 얘기인데, 계속범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수와 종료가 불일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방해죄 있죠? 교통방해죄가 계속범입니다. 왜냐면 방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면 위법 상태가 계속된다라고 해서요. 자, 그래서 일반 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이 아니므로 여기서 틀렸죠. 그리고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방해 위법 상태를 지속시켰다. 그러면 자, 이제 위법 상태 계속 유지가 되니까 공범이 가담되는 거죠. 그래서 종료 전까지 가담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죠. 자, 위법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한 계속되고 있으면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면 공범 가담이 가능하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번 일단 틀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금죄와 같이 세트로 묶어 있는 죄가 체포죄입니다. 체포감금죄. 그래서 체포도 뭐다? 바로 계속범이기 때문에 기수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적인 계속이 있어야 됩니다.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 자, 폭력행위는 처벌에 관한 법률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 범죄한테 조직죄예요, 조직죄. 그러면 조직 있죠? 이거 즉시범이에요. 만들면 바로 끝납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무슨 범? 즉시범. 그다음에 범인 도피죄도 계속범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계속 다니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위법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가담해도 공동정범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범인 도피죄는 범인 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행위가 계속되므로 타인의 범인 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같은 공동의 범위를 가지고 범인 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 도피죄의 뭐가 된다? 공동정범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얘기고 나머지는 맞는 얘기인데 좀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자, 다음 3번. 이제 우리 법인. 자, 범죄의 주체와 관련 자연인은 범죄 능력이 있고 법인이 범죄 능력이 있는가 이걸 따졌었죠. 자, 그래서 법인의 형사책임 일치하는 거예요. 종합적인 문제인데요. 복합적으로 가니까 이제 봅시다. 자, 일단 범죄행위란 법인의 직원이 자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나오니까 근데 이 효과는요, 자수한 자에게만 효력이 있어요. 누구한테만 효력이 있다? 자수한 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행위를 한 법인의 직원이 자수를 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만? 본인한테만. 회사에겐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자, 처벌받는 법인에게는 안 미칩니다. 됐고, 두 번째, 법인의 직원이 범한 죄가 친고죄라면 양벌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받기 위해서는 이 직원을 고소하는 이후에 법인에 대한 별도의 고소가 요구되느냐. 근데 이건 형사소송법 얘기인데요. 나중에 나올 건데 바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상 거기다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행위자에게만 고소하면 충분합니다. 그런 것들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다 같이 고소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주관적 불가문이라는 건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한 명한테만 고소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음 3번 법인이 자 처리할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배운 거네요. 자, 그래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도 배임죄 주체가 된다. 법인은 배임죄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
법인의 대표기관인 자연인이 범죄의 주체가 되는 거였습니다. 됐고, 다음 네 번째, 종업원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당시 식품 영업주가 교통사고를 입원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양벌 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 교통사고 했다고 해서 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그러니까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는지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사유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제 부작위범 있네요. 자, 보시면 부작위범은 그냥 안 한다가 아니라 법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익사 직전에 아이에 대한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일반적 행위 가능성 아니면 개별적 행위 가능성 이런 걸 따지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요. 아니면 내가 구조가 불가능해요. 그런 건 책임을 물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립할 수 없다. 구조가 불가능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부작위범에 있어서 자기 의무는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무슨 의무? 법적인 의무.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한 자기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죠. 어떻게 됐어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 신의칙, 사회상규, 조리, 여기까지 의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3번. 기망행위라는 특정한 행위 방법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사기죄의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자기의 기망행위와 동등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될 때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이게 뭐죠?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이었죠. 행위정의 동가치성,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이제 자기와 부작위의 구별에서 유명한 거였습니다. 어떤 범죄가 자기와 동시에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행위자가 자기에 의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침해 상태를 부작위에 의해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뭘로 본다? 애매하면 뭐가 이긴다? 자기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 맞고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5번 가보면 고의네요. 근데 살인의 고의네요. 살인의 고의. 죽어라 있죠. 근데 뭐죠? 미필적 고의도 충분했죠. 그래서 1번,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 눌러서 사망했다. 죽으라는 얘기죠. 고의 있다 없다?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체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이 무술의 방법으로 울대를 가격해 사망했다. 이거 죽으라는 거죠. 고의 있었고. 세 번째,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하는데 격분하여, 자, 예리한 칼로 피해자 왼쪽 가슴 부분에 길이 6cm, 깊이 17cm의 상처 등이 나오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 심장까지 절단됐다. 칼로 이런 거 찔렀으면 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의가 있다 없다?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적재된 임산물에 대한 부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승강구에 뛰어올라 정차를 명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추락시켜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있어요. 그런데 죽으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과실범이 되는 겁니다. 뒤에 부분은. 그래서 폭행치사 뭐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고의가 없다. 근데 4번은 좀 잘 안 나왔던 판례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문제를 좀 필요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알아두시고요. 근데 1, 2, 3번 잘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고의라는 것은 행위자의 진술이 아니에요. 객관적 정황에 의해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번이 명백하게 살인의 고의가 있으니까 4번은 고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